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회전근개 파열 중에서 세 가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부터 그리고 변형된 방법 그리고 최근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은 세 가지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이 개방적 방식이에요. 개방적으로 다 째서 하는 방식이죠. 오픈 커프 리페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채소 절개 미니 오픈 회전근개 봉합술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다관절경으로 하는 방법이죠.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아스로스코피 커프 리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적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방식이죠. 모든 과정이 개방적 절개술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회전근개 봉합술을 할 때는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회전근개도 봉합을 하게 되겠지만은 견봉을 깎아줍니다. 튀어나온 견봉, 어깨에 견봉이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깎아주는 것을 견봉 성형술이라고 하죠. 견봉 성형과 회전근개 봉합술까지 모두 다 개방적으로 다 째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근에는 대파열이라든지 광범위 파열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대파열, 아주 큰 파열에서는 개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작은 파열이죠. 소파열이라는 중파열까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파열일 때는 대부분 관절경적 수술로 진행을 하고 있죠. 개방적으로 할 때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힘줄이 대결절까지 미치지 못할 때, 왜 이렇게 대결절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회전근개가 어깨에 붙는 부위가 대결절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요. 대결절. 이 부위에 붙는데 이 부위까지 못 갈 때, 관절경적을 해도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도 안 갈 때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광배근 이행술, 라티시무스, 도지, 트랜스퍼라고 하는데요. LD 트랜스퍼라고 하죠.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광배근 이행술. 이 방법은 오픈, 개방적으로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배근을 어떻게 하냐? 광배근의 전방은 견갑하근에 붙이고요. 내측은 남아있는 회전근개에 붙이고 외측은 대결절에 부착시키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죠. 광배근의 전방은 어디에 붙인다고요? 견갑하근, 전방은 견갑하근에 붙이게 되고 내측은 남아있는 회전근개에 붙이게 되고 외측은 대결절에 붙이게 됩니다. 이 위에서 본 사진이에요. 어깨를 위에서 본 사진이고 여기가 안쪽이 되겠고 여기가 바깥쪽, 여기가 앞쪽이 됩니다. 광배근은 뒤에 있거든요. 뒤에 있는 걸 쭉 당겨와서 이쪽까지 연결시켜주고 이 사이를 이렇게 세 개로 연결시켜주는 거죠. 회전근개를 여기 붙이고 앞쪽은 견갑하근에 붙이고 대결절까지 붙여주게 되면은 회전근개가 여기까지밖에 안 오더라도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광배근 이행술 LD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당연히 많이 꿰매야 되니까 당연히 개방적 수술 밖에 방법이 없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소 절개 미니 오픈 회전근개 봉합술. 이 방법은 견봉 성형술은 관절경으로 합니다. 회전근개를 꿰맬 때는 약간 째죠. 그래서 개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최소 절개라고 합니다. 견봉 성형까지 다 째게 되면 많이 째야 되기 때문에 견봉은 안 째고 회전근개 할 때만 개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방적 봉합술과 관절경적 봉합술 사이의 과도기적 수술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근 침습을 줄이고 동시에 회전근개 복원을 확실히 실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채소 절개로 이렇게 째서 하게 되거든요. 할 때는 점액낭을 먼저 보고요. identify 벌사. 그 다음에 커프를 보고 어느 정도 찢어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찢어진 걸 보고는 이렇게 꿰매주는 방식이죠. 뒤에 자세히 더 나올 거예요. 일단 먼저 채소 침습, 채소 절개를 할 때는 먼저 관절경적으로 견봉 성형술을 한다 그랬죠. 먼저 오구 견봉 인대를 박리를 하고 견봉 아래 뾰족한 부분을 팽팽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필요하면 쇄골 근위단도 절제해주게 되고 활액막 절제술도 같이 해주게 되겠죠. 이전 영상에서도 회전근개 봉합술을 할 때 많이 했던 내용이죠. 이렇게 합니다. 어디를 보는지 그리고 워킹 포탈을 어디로 두는지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튀어나온 견봉의 밑부분을 팽팽하게 깎아주는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관절경적으로 하는 것이 더 시야 확보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전근개를 봉합을 해야 되겠죠. 채소 절개 미니 오픈은 회전근개 봉합술은 개방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째느냐?
삼각근의 섬유 방향으로 절개를 하고요. 그리고 회전근개가 보이게 되면은 힘줄 파열된 끝을 뼈에 봉합을 실시합니다. 힘줄을 어떻게 뼈에 봉합을 하느냐? 봉합 나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앵커라 그러죠. 뼈에 직접 봉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삼각근을 이렇게 섬유 방향으로 절개하게 됩니다. 꽤 쨌죠? 몇 cm부터 쨌을까요? 3, 4, 5cm 정도 쨌죠. 최소 절개 개방을 해주게 됩니다. 힘줄이 회전근개가 이제 보이죠? 실로 뜬 다음에 꿰매주게 되죠. 꿰매주고 마지막에는 뼈에다 붙여주는 방법까지. 뼈에다 붙여줄 때는 여러가지 방법을 씁니다. 꿰맨 다음에 앵커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뼈에다 직접 뜨죠. 뼈에다 쑥쑥 뜨게 됩니다. 앵커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는 관절경적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입니다.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최근에 이 방법으로 거의 다 하고 있죠. 대부분이. 견봉 성형술도 관절경적으로 하고요. 회전근개 봉합술도 관절경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관절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관절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줄을 뼈에다가 직접 뚫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체 앵커, 나사입니다. 나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나사도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나사 종류가 아주 많아서 다음에 다시 또 설명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개방적 방법에 비해서 결과가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 이런 수체 앵커, 나사가 발전되고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수술적 테크닉이 많이 발전되면서 최근에는 동등 또는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개방적 수술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최소 절개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모두 다 관절경적으로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게 됩니다. 장점이죠. 수술 직후의 통증이 당연히 많이 째는 개방적 수술 방법보다 훨씬 적게 됩니다. 해박적 봉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테크닉이죠. 싱글로 한 줄로 그냥 꿰매느냐, 더블로 두 줄로 꿰매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점입니다. 아무래도 관절경적으로 수술을 다 하다 보니까 수술이 어렵겠죠. 이런 러닝 커브라 그러죠. 숙련 과정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처음에 수술할 때 힘들고 적어도 많이 해봐야 관절경적으로 회전근개 봉합을 했을 때 결과가 좋게 되겠습니다. 수술 의사의 경험과 실력이 중요한 것이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구멍을 몇 개를 뚫어요. 몇 개를 뚫어서 여러 군데에서 보면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아직 안 누르셨다 그러면 빨리 눌러주세요. 이미 구독을 눌러줬다 그러면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3가지 수술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선점 영상을 계속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전근개 파열 되신 분들의 쾌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